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적자에 허덕이는 부산교통공사가 해외 진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실체를 들여다봤더니 해외 진출이란 말이 무색했습니다. 떠들썩하게 해외 진출 사업을 홍보해놓고 지난 11년 동안 5개 사업에서 거둔 총 수익이 5억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3년 전인 2015년 리마 지하철 건설 사업에 감리 용역을 따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남미 도시철도 시장에 진출했다며 홍보에 나선 덕분에 같은 해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1위에 올랐고 당시 본부장 한 명은 이 공로로 유럽 해외 연수까지 다녀왔습니다. 임원들이 직접 페루까지 가 계약을 체결했고 1년 뒤 서병수전시장도 페루 투자청을 찾아 업무 협조까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페루로 파견 가기로 한 직원 5명은 3년간 국내에서 교육만 받다 최근 파견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를 주고 짐을 다 빼고 이제 마음에 각오도 하고 또 가족끼리 또 뭐 어떻게 가겠다라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안 가게 된 거예요. 취재팀이 확보한 내부 문건입니다. 교통공사 파견 직원이 맡기로 했던 업무를 사업 시작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대신 맡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 당시 계약 당시보다 한 3년 지난 시점에서 완전히 좀 틀어지고 우리 또 인건비나 재래비는 또 올라가고 나니까 좀 수지 측면에서도 조금 불리해졌고. 결국 부산교통공사는 모든 해외 업무를 민간업체에 떠넘긴 대신 수수료 2억 9,500만 원만 챙긴 셈입니다. 직원을 한 명도 파견하지 않고 페이퍼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업입니다.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다른 해외 진출 사업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페루 리마를 포함해 총 5건의 해외 진출 사업이 추진됐지만 연평균 수익은 4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알맹이 없는 해외 진출 사업이 보여주기식, 기관장, 지적 쌓기였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선거 이후 한 달 넘게 원구성조차 하지 못해 밥그릇 싸움 비판을 받았던 기초의회가 있죠. 바로 남구의회인데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구청 조직 개편안을 두고 2달 가까이나 삐걱대는 모양새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7대7 구도 속에 개원 한 달 만에야 원구성을 마친 남구의회. 정파와 이념 그리고 이해관계를 초월한 융합. 하지만 초반부터 또다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남구청이 내놓은 조직 개편안을 두고 2달 가까이 엇갈린 주장들만 내놓는 겁니다. 갈등의 핵심은 신설되는 5급직 소통 감사 담당관의 임용 방식. 민주당은 내 외부 인사 모두에게 개방해 폭넓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남구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실 유능한 분을 채용하는 기회라면 열려 있어야지 닫힐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은 인사 우려 등을 이유로 내부 공무원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부 승진을 시켜라. 개방이 됐을 때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직원의 사기를 또 저하시킬 수 있다. 문제는 안건에 포함된 다른 조직 개편 역시 함께 표류하면서 구청장 취임 100일이 넘도록 부서가 확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편안에 담긴 도시재생과 신설 같은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업무는 휴업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과 단위로 그렇게 조직 개편이 안 되고 있어서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하기가 지금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에 한 달 가까이 남은 본회의 전에 임시회를 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들이 합의가 아닌 서로 물어뜯기에만 몰두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공직자들이 아닌 바로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마 항쟁은 유신 정권 최초의 시민 봉기로 오늘날의 촛불 정신과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보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았는데요. 하지만 검거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합니다.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이 절실한데요. 그런데 국가는 아직 미온적입니다. 황지실 기자입니다. 그럼 그래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다 방화범입니까? 증거 있습니까? 내가 파출소에 불내자는 증거 있습니까? 객석에 앉은 최갑순 씨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부마항쟁 당시 경남대 3학년이던 최 씨는 마산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됐습니다. 최 씨를 비롯한 여학생들은 연행 과정 그리고 오랜 구금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개구리처럼 이렇게 발, 다리 쫙 눕혀놓고 하복부를 지니 군홧발로 막 밟는다든가 빨가벗겨 놓고 꼬챙이 같은 거를 가슴 부분이 뭐 어떻게 생겼다든가. 벌써 40여 년 지난 일이지만 공황장애와 복약 후유증, 트라우마는 여전합니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빨리 가잖아요. 서울 사람 다다다다 이렇게 군인들이 최갑순 그럼 탁 도열해서 막 하던 그 무서움이.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가 계엄군에게 맞아 사흘간 혼수 상태에 빠졌던 시민. 골목 딱 깨어가지고 던지면 안에서 나지. 그러게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지. 시위 주동자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했던 대학생. 코로 입으로 물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제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매달리가 있는 상황에서 몸부림쳐봤자 무슨 합니까? 무리는 잡히가 있죠. 부마항쟁 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건 152명에 불과합니다. 보상을 신청한 99명 중에 81명이 장애보상과 생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위 규모와 연행자 숫자를 볼 때 극히 소수입니다. 저희들은 지난위원회를 크게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너무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도 이들의 명예회복에 미온적입니다. 전과자 낙인이 찍힌 채 40여 년을 살았던 시민들이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국가 책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긴급조치가 위헌 결정이 난 이후부터는 그거는 이제 안 따지고 그냥 법 적용이 잘못된 법을 적용했네. 그래서 무죄다. 고문이나 뭐 이런 건 모르겠다. 국가가 외면한 40년 상처. 진상규명과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그나마 늦은 위로가 될 겁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방 정부의 감시 감독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와 불공정한 광고 수익 배분 때문에 지역 방송,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 MBC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지역 MBC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지역 방송사의 수익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송산업이 연평균 6.5% 성장하는 동안 지역 방송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역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최근 5년 동안 30% 가까이 줄어 필요한 취재 제작 인력마저 채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전파료와 광고 배분이 지역 MBC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간 광고와 간접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그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 MBC에는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유형 광고 판매에 대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분은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분권 시대, 지역방송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역방송사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역방송사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매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방송광고공사는 지역사무소를 없애려 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원 기준에서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게가 폐쇄 대상이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어느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또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유명무실한 조직에 그치고 있는 지역방송 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건 MBC 본사와 지역 방송사 간의 협의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결국 지역 언론의 위기라며 위축돼가는 지역방송을 살릴 특단의 대책들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조명아입니다. 우리나라 원양업계가 수산자원 고갈과 다른 나라와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해 수산자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만산의 꿈을 싣고 전 세계를 누비는 원양어선. 선박은 갈수록 노후화되는 데다 연안국가의 경쟁마저 격화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에 나서면서 수산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4년 66만 톤이던 원양업 생산량은 지난해 43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원은 계속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남획을 하기 때문에 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공적 개발 원조인 ODA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대외 원조 ODA 가운데 수산 비중은 고작 0.4%. 프로젝트를 매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좀 약간의 전체적인 해양수산 ODA 예산이 약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지만 그래도 강한 ODA가 되지 않을까. 단순히 물자를 제공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양식과 가공 기술을 전파해 상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Your technology transfer this technology and this expertise from Korea to member states of Africa. It means we need more cooperation. 솔로몬 등 일부 연안국들은 쿼터 할당과 경제 원조를 연계하고 있어 공적 원조에 대한 발상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남북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11년 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부산과 북한 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에 제시했던 교류협력 사업을 설명하고 내일부터 2박 3일간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경기도와 세종시 부시장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지난 2007년 부산시의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으로 창립회의를 가진 뒤 그동안 서면 심의만 해오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20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롯데타운 랜드마크 건립 사업에 대한 부산 MBC의 보도와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를 찾아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과 해결 방법을 질의하는 등 부산 롯데타운 랜드마크 건물의 건립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지난 2008년 영도대교 앞바다 12,000제곱미터의 수면을 매립한 뒤 개폐계 없던 주거시설 도입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공사를 미뤄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남구 황령터널 안에서 대연동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경찰의 도난 차량 감지 시스템에 적발됐습니다. 운전자인 20살 이모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약 18km를 도주하다가 주택가 골목길에서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동승자인 18살 박모 양을 현장에서 붙잡아 운전자 이 씨를 자진 출석하게 했으며 박 양과 함께 달아난 또 다른 동승자 한 명은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사이트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팔고 서버 관리를 맡아온 혐의로 프로그래머 36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광고 모집책 35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만여 건의 음란물이 게시된 사이트 17개를 만들어 한 개당 400만 원에 판매하고 서버 관리를 해주고 배너 광고를 따내 광고비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부산도시철도 콜센터에 여성 승객이 전화를 걸어와 한 남성이 열차가 폭발한다는 말을 하고 지나갔다며 신고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해당 3호선 열차를 대저 기지창으로 회차했으며 후속 3호선 열차를 20여 분간 중단했습니다.